안녕하세요. 태구는 몰빵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차 관련주 분석 2탄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지난번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지난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는지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대로 된 자율주행이 구동될 수 있는 레벨인 4단계 정도면 기존에 한 대, 2대 정도 들어가던 자동차 카메라 모듈이 12개에서 많게는 15개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때문에 전방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그려지는 것이죠. 지금도 신차 고급 차종을 기준으로 하면 4대에서 7대 정도가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계속해서 보급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자율주행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글로벌 자동차 출하량은 2018년, 19년도에 비교하면 많이 낮은 수준이지만 전기차 출하량을 보시면 가파른 우상향 추세에 있으며 연간 50%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글로벌 예약의 레벨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시킨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산이 덜 되고 있지만 테슬라나 애플을 포함해서 글로벌리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능을 완전 탑재한 자동차를 양산하기 시작한다면 번지는 것은 급속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기존 완성차 업체 대비 높은 이익률을 보이자 포드나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량을 열심히 늘리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MC넥스입니다. 지난번 구독자분께서도 요청을 한번 주셨었던 종목입니다. MC넥스의 주요 고객사는 현대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현대차의 2차 벤더사였기 때문에 현대차의 1차 벤더사인 현대모비스나 만도와 같은 업체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고, 이를 1차 벤더에서 현대차로 납품을 하는 두 단계를 거치는 구조였습니다. 보통은 2차 벤더로 가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현대차와 같은 업체와의 관계가 일방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MC넥스는 현대차 1차 벤더사로 올라서게 되면서 직접 거래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전장 부품 사업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사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완성차 업체로부터 제품 인증을 받는 데만 3, 4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의 MC넥스와 현대차의 협력 관계는 전장용 카메라를 많이 납품해야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하만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인수해버린 것도 완성차의 제품 인증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장에서 자리 잡은 업체를 많은 금액을 주고 인수를 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C넥스가 생산하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 제품을 한번 뜯어보시면 예전부터 흔히 완성차에 들어가는 제품인 전방,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AVM 카메라, DSM 카메라, LDWS 카메라 정도가 있고 현재 현대차에 납품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제품별로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공시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생산 실적이나 가동률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추세는 좋습니다. 가동률은 최근 3년 중에 최고치인 87%로 거의 풀가동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생산량을 한번 보니까 21년 기준으로 520만 개를 양산을 했는데 카메라 모듈이 단가가 모델 성능이나 포함된 기술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러프하게 시장에서 전망하는 수준의 평균 수준인 개당 3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1,500억 정도가 연간 매출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정은 생산한 전장용 카메라 모듈이 당해 전부 고객사로 나간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가동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과 전방 산업이 커짐에 따라 모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합리적인 매출 추정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전자기기들의 발전 방향과 기술 진척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CES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MC넥스의 자율주행 관련 카메라 기술력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MC넥스는 코어 포토닉스라는 회사와 협업해서 자율주행의 스캐닝 카메라를 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스캐닝 카메라라는 것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위에서 등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기술력의 핵심은 코너를 돌 때 카메라가 같이 돌아가지 못하면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250m 이상의 원거리 곡선로에서도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기술력이야 제가 자율주행차를 타본 게 아니고 업종 내에 종사하는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지만 MC넥스와 이 제품을 공동 개발한 업체인 코어 포토닉스라는 회사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2019년도에 1,700억 정도를 주고 인수를 한 이스라엘 카메라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꽤 큰 규모의 M&A였고 삼성도 전장 카메라 쪽에는 사업하는 삼성 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장 부품들을 토대로 해서 자율주행 쪽으로 확장성을 가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과의 협력 관계도 추후 시장이 커지고 제품이 실제로 공급되기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의 포텐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MC넥스는 최근에 현대차 외에도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서 유럽향 납품을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요구하는 카메라 스펙이 2MB 이상의 수준으로 풀 HD 선명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퀄이 꽤 높기 때문에 유럽의 납품이 시작된다면 ASP 단가가 높게 형성됨에 따라서 매출액의 성장폭이 시장 전망치보다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실적 추정치를 한번 보시면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했을 때 40% 이상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으며 모바일 카메라 쪽 기대치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수준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쪽은 아직까지는 급격하게 공급 물량의 증가가 나오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자율주행 관련 업체로 꼽을 만한 종목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매출의 약 13% 정도 전장용 부품에서 나오는 업체인 만큼 MC넥스에 관심을 가질 만한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장용 카메라 스펙이 점자적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ASP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익률도 약간씩 상승하는 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주력 고객사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생산량에 따라서 전장용 부품 매출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거에도 80% 이상의 가동률을 보여왔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 수급 조달에 어려움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 생산 캐파가 떨어진 듯 보이지만 추세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인 20년도보다도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업체는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지난번 LG 이노텍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린 MCNX도 전장용 카메라를 양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고 최근에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꽤 큰 종목이라서 다른 분야에서 한번 자율주행차 관련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2021년에 현대 오트론과 현대 MN소프트라는 차량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합병을 시키면서 덩치가 커진 현대차의 핵심 소프트웨어 업체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사업 부문은 현재 ITO 부문과 SI 부문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총 3가지로 나뉘어지고 오늘 주목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부입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그리는 사업의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차량 제어기라는 것을 관리를 하고 통제함으로써 자동차 부품과 핵심 반도체 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차를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차량 내에서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엑셀을 밟지 않고 있을 때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달리는 기능부터 차선 이탈 시에 핸들을 자동으로 차선 라인에 맞춰주는 기능까지도 지금도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면 주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을 하고 제어부에서 차량의 주요 기능들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더욱 높은 퀄리티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것이고 더욱 많은 차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능 반도체가 적용된 제어기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회사에서 명칭하기로는 모빌진 어댑티브라고 합니다. 모빌진 어댑티브는 CCU라고 하는 제어기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 21년부터 CCU가 차량에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2024년이면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은 지금부터 2년, 3년 정도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대차의 신차인 GV60에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고 2022년이면 G90을 포함해서 30개의 차종의 구독 형태의 기술을 판매를 해서 양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현대 오토에버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동차도 핸드폰처럼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거고,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는 애플이 클라우드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음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것처럼 매월 또는 매년 구독료를 통해서 매출이 장기적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량용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같이 하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시스템을 오토앱에서 가져가려고 전략을 구상을 해놓은 상태로 보입니다. 각각의 운전자들이 운전한 데이터나 정보들을 모두 클라우드에서 보관하고 관리를 하게 되고, 2025년이면 중앙 집중형으로 통제 시스템이 달라지게 되면서 모든 자동차들의 실시간 주행 시스템을 서로 주고받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테슬라가 가장 잘하고 있지만 현대차도 글로벌리하게 점유율이 높은 업체인 상황이라 지금은 엔비디아와 모빌아이와 협력을 해서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현대 오토에버가 독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을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현대 오토에버가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형태보다 훨씬 정밀한 수준의 위치 데이터를 인식을 하고 지형의 모양이나 장애물들을 인식할 수 있는 고정밀 지도로 바뀌게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의 사업 부문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사업부는 당연 오늘 말씀드린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입니다. 2021년 3분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18%가 넘는 매출 총 이익률을 보이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 부문과 비교를 하면 월등히 높은 마진율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까지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전년 대비해서 20%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에 1,100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매출이 6,400억 정도가 나왔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거의 20% 가까이가 차량용 소프트웨어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 이익률은 기존 사업 부문이 그리 높은 이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봤을 때는 OP 마진이 5%대를 유지를 하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비중이 올라갈수록 마진율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웨버가 저는 합병 이후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합병 이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PER 밴드를 보시더라도 이 회사가 받았던 밸류 수준에서 최근 주가는 가장 높은 구간에 와 있다는 점에서 다소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실적 전망치에서 EPS가 4,000원 정도인 것을 예상을 해본다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멀티플이 33배 수준이니까 진입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